성주 군민들과 전문가들은 사드 환경 영향 평가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확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다고 해도 졸속 추진에 대한 걱정이 큽니다. KT와 함께 이전하는 대구공항의 유치를 위해 인근 시군의 유치전이 시작됐습니다. 후보지별 적정성을 따져봤습니다. 경상북도의회 의원들의 입법 활동이 지난 2년 동안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반면 의원 보수는 정해진 최고 한도액을 받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경북 동해안에서도 다양한 축제와 행사가 열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2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절기 대서인 오늘은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더 높겠습니다. 주말 동안 비 소식 없이 대체로 구름만 많겠고 낮 최고 기온도 30도 안팎으로 무덥겠습니다.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은 1년 중 가장 덥다는 절기 대서입니다. 더위가 가장 심하다는 절기답게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폭염이 이어지겠는데요. 우리 지역은 대구가 30도, 안동 29도 등 대부분 지역이 30도 안팎을 보이면서 서쪽 지방에 비해 더위가 심하지는 않겠습니다. 또 현재 북한 지방에 위치한 장마전선이 좀처럼 남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맛비가 오더라도 중부 지방에만 약하게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겠고요. 우리 지역은 장맛비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말 동안에도 비로 인한 불편 없겠습니다. 대체로 구름만 많은 가운데 대부분 지역이 30도 안팎을 보이겠고요. 일요일 늦은 오후에나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한때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사드가 들어설 성주 성산포대 주변은 성산 고분군이 늘어서 있어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사드 포대가 들어설 때 공사를 하려면 문화재청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 국방부가 환경 영향 평가도 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문화재청 심의나 환경 영향 평가들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드 포대가 들어설 성주 성산. 이 산자락에 있는 사적 제86호 고분군을 포함해 72만여 제곱미터가 문화재 구역입니다. 역사 문화 벨트로서 성산포대를 이전해서 이곳에 역사 문화 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염원을 가진 곳이기도 합니다. 성산포대는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허용 기준 제1구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사드 포대 기반 시설 공사를 하려면 먼저 문화재청의 개별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뭘 설치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봐야 이게 뭐 문화재위원회 심의 대상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또 환경 영향 평가도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재 성산포대는 11만 6천 제곱미터로 알려져 있는데 미국령 괌에 배치된 사드 포대 규모는 이보다 20%가량 더 큰 14만 4천 제곱미터입니다. 사드 포대가 주둔하기 위해 터가 더 필요할 수도 있어 이런 것들을 공개하고 환경 영향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위한 추가 시설이라든가 숙소라든가 다른 어떤 부대 시설들이 분명히 필요할 건데 이거는 왜 계산에 안 넣느냐. 미국은 괌에서 환경 영향 평가를 할 때 사드 포대 위치는 물론 공기와 수질, 식물 종별 피해 규모까지 공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드 배치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환경 영향 평가에 주민들과 외부 기관이 참여하는 등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어제 오후 서울역에서 성주 사드 배치 철회를 주장하는 상경 집회를 연 성주 사드 배치 저지 투쟁위원회는 집회를 마친 뒤 국회를 방문해서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 정부 관계자와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결정은 무효며 사드 배치가 철회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서한문을 전달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김항곤 성주 군수, 이재복 성주 사드 배치 저지 투쟁위원장 등 성주 군민 대표들은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김광림 정책위 의장,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등을 상대로 주민 설명회 한 번 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 통보, 사드 전자파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다른 지역 배치 여부 등에 대한 군민들의 입장을 강하게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는 빠른 시일 안에 성주군을 찾아가 집권 여당으로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부가 빠뜨린 것이 없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2와 함께 이전하는 대구공항 유치를 위해서 대구 인근 시군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2달 안에 후보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서 대구공항 이전지가 어디가 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거론되는 이전 부지 후보 지역의 장단점을 분석했습니다. 대구시가 원하는 신대구공항의 모습은 급증하는 대구공항 항공 수요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면서 국내외 이동이 자유롭고 지역 산업과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거점 공항입니다. 이 때문에 대구와의 거리가 가장 중요한 입지 요건인데요. 권영진 대구시장의 말 들어보시죠. 대구 시민의 항공 이용 편의와 공항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수요 창출을 위해서 대구 인근 거리, 저는 지금 30분 이내 거리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신대구공항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곳은 군위와 의성군이고 예천과 영천도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럼 후보지별 장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이 군위군이 내세우는 소보면과의 거리는 대구시청을 기준으로 62km, 자동차로 1시간 10분쯤 걸립니다. 이 넓은 땅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땅값, 또 군위군의 높은 유치 의지가 장점입니다. 그러나 이 교통이 열악해서 대구에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 확충에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후보지죠. 이 군위 바로 위쪽에 의성군 안개면인데요. 이 대구에서 거리는 80km로 역시 넓은 땅과 저렴한 땅값이 이점이고 좋은 교통 인프라, 여기에 경북 신도청과의 연계성도 좋습니다. 단점이라면 대구와의 거리에서 김해공항보다 우위에 있지 못하고 포항과 경주 등 경북 동남권의 항공 수요를 담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다음 예천군 유천면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미 이 공군 전투비행단이 자리하고 있어서 K2와의 호환성이 높고 지역 여론도 호의적입니다. 하지만 공군 내부의 반대에다 김해공항보다 멀다는 게 최대 단점입니다. 마지막 후보지 영천시 금호읍을 보시면 이 대구에서 가장 가까운 데다 기상 조건이 좋고 경주와 포항, 울산권의 항공 수요까지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대구공항을 유치하기엔 공간이 부족하고 땅값도 비싼 데다 이 소음 등에 따른 주민 반대 여론이 많다는 게 단점입니다. 이 밖에 이 대구와 가까운 고령과 성주, 칠곡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 K2가 함께 가기 때문에 공군의 작전 운용성도 중요 요건인데 이들 지역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게 공군 측 전망입니다. 따라서 대구와의 접근성과 주민들의 유치 의지가 신대구공항 입지의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권인수입니다. 이처럼 대구공항 이전 후보지별로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더 큰 문제는 대구공항 이전 후보지 주민들의 반발입니다. 자치단체는 유치전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대구와 인접한 곳에 이전해야 한다는 조건에 적합한 터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은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공항 통합 이전이 발표되자마자 가장 먼저 공항 유치를 공식화한 군위군입니다. 곳곳에 유치를 희망하는 내용과 반대하는 내용의 플랜카드가 뒤섞여 어지럽게 내걸렸습니다. 지역 발전을 내세우며 공항 유치 TF팀을 구성하는 등 앞서 나갔지만 예정 부지로 거론되는 소보면 일대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터가 없어지고요. 우리가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지금 이 나이 대가 어디 가서 땅 보상받은 돈 가지고 땅 어디 가서 살 것이며 어디 가서 가축을 키우고 어떻게 살아란 겁니까? 군 공항을 일로 옮기려면요, 지역의 그 의견 수렴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먼저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게 이게 아주 잘못됐고요. 2,400여 면민들은 유치 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천막 농성을 이어가며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군위군과 함께 공항 유치에 적극적이던 의성군도 시간이 지나면서 지역민들의 통일된 의견이 중요하다며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대상지로 꼽히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 기류가 심상찮기 때문입니다. 안개, 다인, 만약에 유치를 한다면 그 두 개 가운데 유력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살아가는 주민들은 반대 입장인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대상지로 거론된 예천군은
애시당초 유치의사가 없었고 영천시도 이전 부지를 찾기가 어렵다며 부정적입니다. 정부와 대구시의 바람대로 자동차로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이전 부지를 찾기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적잖아 보입니다. MBC 뉴스 박근식입니다. 경상북도의회 의원들의 입법 활동이 지난 2년 동안 전국에서 최하위입니다. 반면에 의원 보수는 정해진 최고 한도액을 받고 있어 일은 적게 하고 돈은 많이 받고 경북도의회 의원들의 성적표입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지난해 조례 발의 건수를 살펴봤습니다. 1인당 조례 제정이나 개정 건수가 대전의회가 3.95 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의회는 1.7건, 경북은 1.08 건으로 17개 시도의회 중 14번째 최하위권입니다. 지방선거가 있었던 2014년 경북의 조례 발의 건수가 0.62건, 의원 1명당 발의한 조례가 한 건도 되지 않던 것과 비교하면 조금 늘기는 했지만 순위는 2년 연속 바닥권입니다. 반면 보수는 얼마나 될까? 의원 보수는 전국 광역의회가 똑같이 책정된 의정활동비 연간 1,800만 원에다 월정 수당을 합한 겁니다. 지난해 기준 서울이 1인당 연간 6,250만 원으로 가장 많고 경북은 5,272만 원, 12번째입니다. 전북은 조례 발의 건수로는 경북의 배가 훨씬 넘지만 보수는 5천만 원이 채 안 돼 일은 많이 하고 보수는 가장 적게 받았습니다. 경북 의원들의 올해 보수는 지난해보다 오른 1인당 5,359만 원으로 정해진 최고 한도액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업무 추진비로 의장은 연간 5,040만 원, 부의장은 2,520만 원, 상임위원장은 1,560만 원을 추가로 받고 일부는 여비와 경조사비도 따로 받습니다. 모두 합치면 경북도 의장은 1억 원 이상을 받고 부의장은 8천만 원 가까이 받습니다. 적지 않은 세금을 받고 있는 만큼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체면을 차리고는 있는지 의원 스스로 성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경북 동해안에서도 7, 8월 다양한 축제와 행사가 이어집니다. 포항에서는 국제 불빛 축제가, 또 울진에서는 전국 해양 스포츠 제전이 열립니다. 보도에 김영일 기자입니다. 올해 13회째를 맞은 포항 국제 불빛 축제가 오는 28일부터 나흘간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펼쳐집니다. 하이라이트 행사인 국제 불꽃쇼에는 우리나라와 이탈리아, 대만 등 3개국이 참가해 영일만을 배경으로 10만 발의 폭죽을 쏘아 올립니다. 또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1,000여 명이 참여하는 영일만 물총대전도 피서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주에서도 다양한 공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보문 야외 공연장에서 경주 국악 여행이 공연되고 첨성대 광장에서는 꽃밭 속의 음악회가 열립니다. 또 동해바다 문무대왕의 호국 정신을 기리는 실경 뮤지컬 만파식적이 오는 29일부터 사흘간 양북면 012 해수욕장에서 펼쳐집니다. 보문 관광단지에서는 다음 달 말까지 숙박과 문화공연시설 요금을 최대 60%까지 할인해주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울진에서는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워터피아 페스티벌에 이어 다음 달 12일부터 15일까지 나흘간 해양수산부가 주최하는 제11회 전국 해양 스포츠 제전이 열립니다. 이 밖에도 영덕 50천 둔시에서는 오는 28일부터 나흘간 황금문어축제가 열리는 등 풍성한 여름축제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달구시도 지역의 대표 여름축제를 알리기 위해서 부산에서 홍보 활동을 펼칩니다. 달구시는 유관기관과 관광해설사, 대학 등과 함께 부산역과 광복동에서 오는 27일 개막하는 치맥 페스티벌과 서문시장, 팔공산 등 대구의 여름 관광지를 홍보할 예정입니다. 또 25일부터 진행하는 부산 경남시민대상 대구 방문 주간 이벤트도 홍보할 예정입니다. 국내외적으로 철강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올 들어 포스코의 경영 실적이 조금씩 나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분기 연속으로 영업이익이 늘었는데 특히 철강 부문 실적이 좋아졌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포스코의 경영 실적이 확실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계열사를 포함한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2분기 매출이 12조 8,574억 원으로 3.2%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6,785억 원으로 2.8% 늘어나 1분기에 이어 영업이익이 또다시 증가했습니다. 이는 철강과 ICT, 소재 부문의 경영 실적이 눈에 띄게 좋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3,900억 원대에 달했던 해외 철강 법인의 적자가 흑자로 돌아서는 등 철강 부문의 약진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월드 프리미엄 제품 등 고급강 판매량이 크게 늘었고 생산부터 판매까지 고객의 사용 가치를 고려한 솔루션 마케팅을 통해 경쟁력을 높였다는 게 포스코의 설명입니다. 회사는 고객 요구에 맞춰 고객의 가치를 한 차원 높이고 월드 프리미엄 등 고부가 가치 제품 판매량 확대 및 판매가 상승에 힘입어 전분기 대비 좋은 실적을 보였습니다. 계열사와 자산에 대한 지속적인 구조조정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2014년 이후 지금까지 계열사와 자산 81개를 처분한 데 이어 내년 말까지 68개를 추가로 정리해 당초 목표한 149건의 구조조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창사 이래 첫 적자를 겪은 포스코가 방만한 계열사를 정리하고 핵심인 철강 사업에 집중하면서 제도약의 신호탄을 쏘아올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안동 기란천 취수 논란이 몇 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댐에서 흘려보낸 물을 취수한다고 해놓고 기란천 고유의 물을 함께 가져가는 것 아니냐는 걱정 때문인데 기란천 취수가 실제 하천 수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봅니다. 정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란천 취수공사가 7개월 만에 재개됐습니다. 청송 성덕댐에서 방류한 물이 보현천을 거쳐 안동 기란천으로 흘러가다 30km 하류인 이곳에서 취수돼 이마댐과 영천댐을 연결하는 기존 도수로를 통해 영천댐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성덕댐 방류량은 하루 5만 6천 톤. 이 가운데 청송 지역 농업 생활용수를 제외하면 4만 6,100톤이 기란천으로 가고 이 중 4만 300톤을 취수하게 됩니다. 나머지 5,800톤은 하류로 흘러갑니다. 수치로 보면 방류량보다 취수량이 적어 기란천이 마를 리 없습니다. 가을 수기에는 오히려 5,800톤의 하천 유지 용수를 계속 공급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유황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댐과 취수지와의 30km란 거리가 변수입니다. 하천수와 지하수는 서로 연동되기 때문에 물이 흐르다 지하로 스며들 수 있고 증발하는 양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자원공사의 수량 예측이 맞는지 안동시가 검증 영역에 들어가 12월에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기란천 취수 반대 측은 이 밖에도 낙동강 본류를 막은 안동댐, 낙동강 지류인 반변천을 막은 임하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란천의 물마저 가져가느냐는 심정적 불만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안동호물, 임하호물, 기란천물하고 견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란천물을 시퍼하게 팔았는 거나 다름없어요. 성덕댐이 영천댐으로 보내는 하루 4만 300톤은 임하댐이 보내는 양의 10분의 1에 불과해 용수 공급 효과가 미미하지만 당초 성덕댐에서 직접 취수하려던 계획이 댐 인근 지역민 반대로 무산돼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여파가 공사비 2배 증가와 지역 간 갈등이란 분란을 낳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대구시가 저지대와 전통시장 등 집중호우에 취약한 침수 예상 지역을 집중 점검합니다. 대구시는 침수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하수도 준설 상태와 침수 방지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침수 발생에 대비한 응급복구 장비 관리 상태도 점검합니다. 대구시는 오래되거나 보관 상태가 불량해서 즉시 사용할 수 없는 장비는 전면 교체하고 부족한 자재도 추가 구입해 침수 발생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어제 상임위원회를 열어 육아초등학교의 이전 통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육아초등학교는 폐교 위기에서 2012년 행복학교로 지정된 뒤 학생이 3배나 늦는 등 성과를 거뒀지만 입학 예정자 감소와 인근 신도시에 학교가 신설되면서 이전 통합이 추진됐습니다. 통합에 반대해온 학부모들은 대구시 교육청이 뒤늦게 학부모 설명을 하는 등 밀실 행정 끝에 통합을 밀어붙이는 반교육적 행태를 보였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2014년 학교 인터넷 게시판에 동료 교수 한 명이 출장 중 성매매를 했고 경쟁 교수를 음해한 의혹이 있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한 로스쿨 교수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는 글을 작성한 동기가 학교 인사 문제점을 공론화하려는 취지였고 허위 사실은 일부분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교수가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 아닌 만큼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구시 북구 도남동과 구구동 일대 개발을 내용으로 한 대구 도남 공공주택지구 개발 사업이 7년 만에 재개됩니다. 대구시는 지난 2006년 도남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을 한 이후 2010년 사업자인 LH공사의 자금 부족으로 사업이 장기 보류되어 왔지만 최근 국토부로부터 지구 계획을 승인받아 사업을 재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조만간 대상 토지 감정평가를 마치고 오는 10월부터는 협의 보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지구 내 설립 예정이었던 국제고등학교 설립도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오늘은 1년 중 가장 덥다는 절기 대서입니다. 더위가 가장 심하다는 절기답게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은 대구가 30도, 안동 29도 등 대부분 지역이 30도 안팎을 보이면서 서쪽 지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위가 심하지는 않겠습니다. 또 현재 북한 지방에 위치한 장마전선이 좀처럼 남하질 못하고 있습니다. 장맛비가 오더라도 중부 지방에만 약하게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겠고요. 우리 지역은 장맛비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해상에 있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대체로 구름만 많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21도, 영천과 청도 19도로 출발합니다. 낮 기온 영천이 29도, 대구와 청도는 30도 예상됩니다. 문경의 낮 기온은 29도, 김천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낮 기온 29도로 어제보다 조금 더 오르겠고요. 의성은 30도 예상됩니다. 경북 동해안은 울진이 25도에 머무는 등 더위가 심하지 않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를 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강원 지역의 해수욕장에는 흐리고 비가 오겠고요. 그 밖에 화진과 해운대, 협재해수욕장에는 구름만 많겠습니다. 주말에도 구름만 많은 가운데 30도 안팎의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